자, 고전시가 공부 21번째입니다. 고려가요 동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동은요, 이 제목 동동은 이 북소리를 흉내낸 말입니다. 북소리 흉내낸 의성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고려가요고요. 자, 핵심 정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지요. 갈래는 고려가요. 성격 연가죠. 자, 연가는 뭐냐면 사랑 노래, 애정 노래란 뜻이고요. 민요적이면서 서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재 달마다 행하는 세시풍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래를 뭐라고 하냐면 달마다 하는 노래. 1월에 뭐하고 2월에 뭐하고 3월에 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어요. 그런 노래를 월령체라고 합니다. 월, 달의 령, 명령, 체. 그래서 똑같은 말이 달거리 노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 동동에는 나타나 있고 세시풍속, 그때그때 어떤 것을 하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주제는 임에 대한 송도와 연모의 정. 이때 송도는 이제 송축하는 거죠. 그 예찬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을. 특징, 분절체 형식으로 서사인 1년과 본사인 12년으로 구성된다. 자, 분절체는 똑같은 말이 분연체입니다. 분연체. 나눌 뿐, 마디절 또는 나눌 뿐 연. 그래서 연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 13년으로 되어 있어요. 1년이 서사, 그리고 12년이 본사 이렇게 됩니다.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1년, 서사인 1년은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파티 같은 거 할 때 가수들이 뭐 디너쇼나 또는 뭐 이렇게 큰 행사에서 노래를 할 때 본 노래 하기 전에 앞에 인사말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동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궁중음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서민 노래가 궁중음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역시 추가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서민 노래가 궁중음악이 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앞소리 보면은 이제 그 왕 또는 대작들, 그 큰 신하들, 왕과 큰 신하들에 대한 어떤 그 덕을 이렇게 예찬하는,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표현상 특징법으로는 영탄, 직유, 은유법 등이 있고요. 그리고 세시풍속에 따라 사랑의 감정을 노래했습니다. 자, 현전하는 현재 전해지는 최고 가장 오래된 원령체 노래. 아까 원령체 달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요. 연단은 고려시대 고출전 악학계본입니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현존하는 국문학 작품 중 가장 오래된 원령체 노래로 송도의 성격을 지닌 서사 부분과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12개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노래에는 분연체 형식과 후렴구 사용도, 후렴구 있습니다. 형태적인 면에서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 달의 특성과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송축과 찬양, 떠나보는 임에 대한 원망과 한스러움, 그리움 등 화자의 애절한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 그래서 이 작품들이요, 뭐 이렇게 달거리 노래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달거리 노래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각 달마다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각 달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의 주제로만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체 주제는 뭐 임에 대한 사랑, 뭐 애절한 뭐 사랑 노래가 되겠지만 각각의 달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달마다 연결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계속 보면 또한 화자의 시적 대상을 다양한 사물에 비유한 표현도 이 노래 특징 중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 이게 내신으로 나올 때는 요게
어떤 사물에다가 비유를 했는가? 그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노래는 시상의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거예요. 각 달마다 이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 주제는 이제 님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지만은 각 달마다는 연결은 안 되어 있어요. 자, 각 연의 주제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한 작가의 일관된 정서 표출을 보기 힘들다. 서사와 2, 3, 5원령은 임을 향한 순수한 송도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때 임은 임금 혹은 임금처럼 높이 추앙된 공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월, 4월령은 개인의 정서, 즉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적 호소를 담고 있다. 또한 6, 7, 8월령은 공적 정서와 개인적 정서가 융합된 중간적 정감의 노래다. 그리고 11, 12월령은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다. 이것은 이 노래가 원래 연가적 성격의 민요였으나 연가 사랑 노래 궁중으로 흘러들어가 궁중연악, 자, 연악은 파티 음악입니다. 궁중연악으로 쓰이면서 변형됐기 때문에 추측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그리고 굉장히 주요 작품이에요. 굉장히 주요한 작품이고 중등 교과서 실려 있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3학년 교과서 실려 있고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뭐 1학년도 실려 있고 2학년 때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분석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서사가 되겠죠. 서사. 1년인데 서사 부분입니다. 자,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보글한 림배에 받잡고 여기 대꾸법 들어갔네요. 뜻을 보면 덕을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곰배에 받잡고 곰배는 뒷잔이라는 뜻이야. 뒷잔에 받치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림배 앞잔에 받치고 이런 뜻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이 노래는 서민 노래였는데 궁중음악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사 부분이 좀 이렇게 끼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모인 관객들에 대한 어떤 송도의 의미가 있죠. 앞에 모인 관객은 당연히 왕과 신하들이 될 겁니다. 다시 덕이라는 것은 뒷잔에 바치고 복이라는 것은 앞잔에 바치고 덕이여 복이라 하날 나사라 오소이라. 여기 좀 의역을 좀 하겠습니다. 덕과 복이라 하는 것을 나사라 드리러 오소이다 옵니다 이렇게 해석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모인 그 관객들한테 즉 왕과 높은 신하들 대관들한테 덕과 복을 드리러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동다리, 자 얘가 이제 후렴구에 해당이 되고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이 운율 형성을 위해서만 이렇게 각 연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은은 영탄이 되겠고, 이런 게 되겠죠? 동동다리. 자, 동동은 의성어, 북소리를 흉내낸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월령체 노래이기 때문에 1월, 2월, 3월, 4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월의 날인물은 어저녹조 하는데 정월은 1월이에요. 1월. 여기 시옷은 관형격조사 의랑 같습니다. 그래서 정월의 날인물은 냇물은 정월의 냇물은 여음 영탄 정월의 냇물은 어저 녹조 하는데 얼고 녹고 하는데 자 그러면 계절의 변화가 보이죠?
얼음이 녹았다가 얼었다가 합니다. 다시 정월의 냇물은 얼고 녹고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나가 뭐마 하오는 열셔. 누리는 세상이죠. 세상. 누리는 세상. 여기 시옷은 관형격 조사 의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운데 난 몸하 몸이여. 하홀로 열셔. 홀로 열셔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연에서는요. 1월령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다시 한번 볼까요? 세상 가운데 난 몸이요. 자, 이때 몸은 누굴까요? 이때 몸은 화자가 됩니다. 화자. 그런데 어때요? 홀로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외로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 줄에 있었던 냇물과 몸이 대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냇물과 시적 화자가 대비되고 있어요. 어떻게 대비가 되냐면은 냇물은 변화가 있습니다. 얼고 녹고 하는데 세상에 난 내 몸은 홀로 있다. 이런 얘기죠. 나는 항상 변함없이 혼자다. 모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1월령에서는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서 외로움을 부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렴구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3년 2월령입니다. 2월의 보름에, 보름에는 보름이죠, 보름. 2월의 보름에 높이 켠 등불 같다. 다오라는 같구나. 뭐뭐 같다. 만일 비추실 찌셨다. 만인을 비추실 찌시 모습이시다. 자, 그럼 누가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님이죠, 님. 그래서 님의 모습을 높이 켠 등불 같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자, 이월령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등불 다는 세시풍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고려시대는 호국불교입니다. 호국불교. 국가적으로 이제 불교를 믿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회나 집회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게 보름에 등불 같은 거를 등을 다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뭘로? 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 그 님을 등불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월령에서는 임의 어떤 인품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아주 뭔가 좀 관대하고 어떤 그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리더십이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4연이 되겠고요. 3월령이네요. 3월 나며 개한 개 열릴 개자입니다. 3월 나며 열린 만춘 달의 꽃이여. 만춘 만 가득하다. 추는 봄. 그러면 뭐 봄이 가득한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3월이 되며 열린 봄이 가득한 달의 꽃이여. 달의 꽃은 진달래 꽃입니다. 그래서 진달래 꽃이여. 남이 불올 짓을 지녀나셨다. 남이 부러워할 남이 부러워할 짓을 모습을 지녀나셨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3월령에서는 이미 어떤 외모를 예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님이 굉장히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이 되며 열린 봄이 가득한 진달래 꽃이요.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임의 모습을 빗댄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이월령의 등불과 그다음에 삼월령의 달의 꽃, 진달래꽃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4월령, 오연이 되겠고 4월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월 안이 이죠. 아으 오실세요. 오시는 꽃꼬리세요. 꾀꼬리세요. 무슨따 무엇 때문에 또는 왜 녹사님만 옛날을 잊고 신저 예전 나를 잊고 계신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꾀꼬리새와 녹사님하고 대비가 됩니다. 자, 꾀꼬리새는 4월이 되면은 잊지 않고 옵니다. 그쵸? 그런데 녹사님은 나를 잊고 있습니다. 자, 이 녹사라는 뜻은요. 녹사는 고려시대 관직이에요. 고려시대 관직명입니다. 그래서 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4월령은 역시 마찬가지 자연물과 임을 대비했어요. 이걸 통해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자, 5월입니다. 6년이 되겠죠? 6년이고 5월령 5월 5일에 자 5월 5일은 무슨 날이에요? 이게 음력 5월 5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날이 아니에요. 음력 5월 5일 단오죠. 단오 5월 5일에 수린날 자 이게 단오예요. 네, 수린날이 단오를 뜻합니다. 수린날 아침약은 즈문헬 장존하실 약이라 바칩니다. 즈문 천이라는 우리 고유어입니다. 즈문헬 천년을 장존 길장 존 있다 오래 사실 좀 의역을 좀 하겠습니다. 천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칩니다. 자, 누구한테 바치겠어요? 님한테 바치겠죠? 자, 그래서 5월역에서는 이제 세시풍속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단오. 단오 때 뭔가를 이렇게 먹는, 이 약처럼 막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세시풍속이 나와 있고, 바로 요때 약, 이때 약이 뭡니까?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오울령은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약. 자, 그 다음에 7년입니다. 7년은 6월령이 되겠습니다. 6월의 보름에 아의 별의 발연빛 다오라. 별에는 벼랑은 절벽이죠.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자, 그럼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이게 뭐냐면 여기다 좀 써봐야 되겠다. 자, 6월 15일은 유두절이었어요. 유두절의 풍속이 뭐가 있냐면요. 이날 자기 좀 안 쓰는 물건들을 절벽에다 버려요. 물건 버리기. 예,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쓰는 걸 버림으로 인해서 나한테 있는 안 좋은 기운 이걸 같이 버린다는 그런 세시 풍속이 유두절입니다. 그러니까 좀 액땜하는 거죠, 액땜. 다시 6월 보름에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자, 그러면 벼랑에 버린 빛, 절벽에 버린 빛 같구나. 이때 빛을 누굴 의미합니까? 바로 화자를 의미할 거예요. 바로 님한테 나는 버림을 받았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래도 돌아보실 님을 적금 존니노이다. 돌아보신 님을 적금 조금이나 존니노이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령에서는 유두절을 이용해서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님을 따르겠다는 어떤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벼랑에 버린 빛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8년 7월령 되겠습니다. 7월의 보름에 아의 백종 배하야 두고. 자, 이거는 뭐냐면 백중날 또는 백중절이라고도 해요. 이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은 그 해에 나오는 햇과일이죠. 햇과일을 다 이렇게 차려두고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기원을 하거나 뭐 제사를 지내거나 뭐 이렇게 하늘에 뭐 기도를 하거나 그런 날이 백중절이에요. 그래서 7월 보름에 아의 백종 배하야 두고. 배하다, 이건 이제 배설하다라는 뜻이고, 이때 배설은 이렇게 음식들을 이렇게 상에 차리는 거를 배설이라고 그래요. 상차림, 상차림 하는 거를 배설한다고 그래요. 7월 보름에 아의 백종 차려두고, 상에 차려두고 님을 한된 여가죠. 원을 비삼노이다. 님을 남이라고 썼나? 님을 한데 함께, 님을 함께 여가죠. 잊고자 원을 빌었습니다. 이때 소원이 되겠죠.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 그래서 7월령 세시풍속은 이제 백중절 요게 있었고, 7월령의 내용은 소망이죠. 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령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연이 되고요. 8월령입니다. 8월의 보름은 아의 갑의 날이지만, 그러니까 갑의, 자,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죠. 추석날이지만, 자, 이 갑에는요, 가위, 우리가 추석을 뭐라고 불러요? 한가위라고 하죠. 한가위. 예, 이 추석입니다. 8월 보름은 추석날이지만 님을 묘셔여건, 님을 모시고 여건 있어야 오늘날의 갑에 잤다. 추석이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명절이에요, 명절.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지금 혼자 있어요. 혼자 있으면은 명절이 아니란 얘기죠. 뭐 간단하게 비유해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집에 혼자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기분이 안 나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8월령은 추석에 대해서 한가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역시 외로움에 대해서, 화자의 외로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명절이면 뭐해? 내 혼자 있는데, 님과 떨어져 있는데,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0연 9월령 되겠고요. 9월 9일에, 자, 9월 9일을 중양절이라고 해요. 음력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화꽃이 노란 국화가 안에 피니 세셔 가만하여라. 이때 세셔는 초가집이 가만하여라, 조용하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중양절에서도 이제 9월 9일에 우리가 세시풍속을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양절 요때 국화를 이렇게 차로 다려 먹습니다. 국화차가 있죠. 그거를 먹어야지 뭐 좀 오래 살고 몸의 기운도 북돋고 이런 풍습이 있는데, 지금 이 화자는 지금 어때요? 같이 마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셔 초가집이 조용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외로움이 부각이 되고 있죠. 다음 11년 되겠고 10월령. 예, 맞죠? 예, 10월령입니다. 순간 숫자에 헷갈렸네. 10월에 점이연 잘게 썬 바랏 따오라. 바랏은 이제 보리수나무. 보리수나무 같구나. 자, 이건 뭐냐면요. 이 보리수나무를, 그 나무를 이렇게 잘게 써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좀 툭툭 치거나 하면서 역시 액땜하는 거죠, 액땜. 자, 10월에 잘게 썬 보리수나무 같다. 꺾어 버리신 후에,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이연 바랏 잘게 썬 보리수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화자죠. 즉 떨어져 있는 이 보리수나무를 보고 저거 나의 처지와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시월령에도 이제 이 세시풍속이 드러나 있었고 화자의 처지가 님에게 어떤 버림받은 처지가 뭘로 나타나 있습니까? 점이연 바랏 보리수나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년이고요. 11월령입니다. 11월의 봉당자리. 자, 봉당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흙바닥 있죠? 옛날 집을 이렇게 다질 때, 방 같은 데 다질 때 먼저 흙으로 다지죠. 뭐 지금처럼 무슨 강화마루를 쓴다거나 막 시멘트를 바른다거나 뭐 그럴 순 없죠. 11월의 봉당자리에 한삼 덮어 누워 얇은 이름을 덮고 누워 슬알 쌓아온겨 슬프구나 슬픈 일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슬알 쌓아온겨 고운일 수시옴열서 고운님과 스시옴 제각각 따로따로 열셔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1령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 외로움을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기 위해서 봉당 자리에 한삼 덮고 누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되게 춥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2월이 있겠죠. 13년입니다. 13년이고 12월령 12월의 분지나무로 분지나무가 뭔지 모르지만 분지나무로 깎은 나잘반에 저다워라. 나잘 들이다 누구누구의 들이다입니다. 들을 반에 반 우리가 보통 소반이라는 말을 쓰죠. 그 작은 상 그렇죠? 예. 그냥 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의 저다워라. 저는 젓가락 같구나. 다시 보면 12월에 분지나무로 깎은 드릴 상에 젓가락 같구나. 님의 앞에 들어 얼리노니 님의 앞에 들어 어리노니 어리다 가지런히 놓다 가지런히 놓으니 손이 가져다 물어쌈노이다 손님이 가져다 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12월 분지나무로 깎은 드릴상의 저 같구나. 자, 그러면 여기 이 젓가락은 누굴 의미합니까? 바로 화자가 되겠죠. 그래서 님의 앞에 들어서 가지런히 놨는데 다른 손님이 가져다 물었습니다. 자, 손님이 가져다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임과 연결되지 못했죠. 연결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인연을 맺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2월령에서는 결국 내가 사랑하는 임과 이렇게 결연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동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님과의 어떤 그 사랑을 갈망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인연이 이렇게 맺게 되는 그런 좀 슬픈 노래가 되겠죠. 아,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요. 1년, 1월부터 12월까지 쭉 보다 보면, 나는 님과 맺어진 적이 없어요. 님과 이렇게 뭐 사귄다거나, 뭐 서로 좋아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좀 일방적인 좀 짝사랑을 좀 한 듯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동동,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